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전술유도 무기 체계를 언급한 데 대해 한국 등을 위협할 소형 전술 핵 개발의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방에 배치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로 추가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8일 BOA에 북한 정권이 시험한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장사정포 역할을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외형상으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더욱 비슷하고 크기는 좀 더 작은 특정 기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면서 기술적 측면에서 그동안 공개해왔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 24 시리즈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의도를 한국과 미국 등에 대한 억지와 무기 현대화, 전술 핵무기 개발을 자신들이 지속하고 있다는 대외 압박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Now clearly there's a political purpose and the new element in this statement is this mention of quote tactical nukes unquote. And this is I believe the first time that the North Koreans have tied a particular missile system to tactical nukes.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국장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신형 근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t's a close-range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delivering nuclear weapons. North Korean strategy is to shift to having large numbers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o use against U.S. forces in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event of an invasion. Kim Jong-un said they were going to develop those capabilities, in January 2021, and here it is.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 당국이 공개한 사진을 토대로 초대형 로켓포나 근거리 탄도미사일 혹은 이들의 중간 영역에 있는 무기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 로켓이 전술 핵무기 운반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면서도 북한이 그런 핵무기 소형화 역량을 보유했다는 증거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시험이 기술적 측면보다 정치적인 목적 달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Strange is they already had the KN-09 missile, which had a 200-kilometer range. Why do they need something that's even shorter than that? That's only 100-kilometer range. I can't see a whole lot of new utility for this. 베넷 연구원은 북한 지도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된 데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며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 같은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현안 협의차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9일 한국의 외교 통일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북한의 최근 도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굳건한 미한 연합방위 태세 아래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추가 상황 악화 조치를 자제하고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오후에는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을 만나 한국 정부 교체 시기에도 미한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한편 대북 관여를 위한 대화와 외교에 열려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22일까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성김 대표는 20일 새로 출범하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의 새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해킹을 겨냥한 합동 사이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 인프라 보안국 CISA와 연방수사국 FBI, 재무부는 18일 발표한 합동 사이버 주의보에서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암호화폐 탈취 해킹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라자루스와 APT-38, 블루노르프, 스타더스트 천리마를 지목하면서 이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탈중앙화 금융서비스, 암호화폐 개인 보유자 등을 겨냥한 공격을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보는 북한 해킹 조직들이 암호화폐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암호화폐 지갑을 훔치거나 다른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산업과 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서로 다른 대응법으로 접근했던 남북한이 2년여가 지난 지금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며 일상 회복으로 가고 있지만 북한은 철저한 봉쇄를 지속하고 있는데 북한 지도부가 코로나를 구실로 주민 통제를 더 강화하는 등 정치적 의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내렸던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행사와 집회 등에 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로 모두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에서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졌고 결혼식 하객 인원 제한도 사라졌으며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 영화관, 종교시설 등의 수용 인원 제한도 없어져 사실상 국민의 삶이 2년여 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신종 변이 출현 등을 감안해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면서 최근 60세 이상 국민들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했고 먹는 치료제 도입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규율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자며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비상 방역 상황의 장기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규제 조치를 완화하며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데 2년 넘게 국경을 봉쇄 중인 북한은 오히려 비상 방역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탈북민 출신 북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의 열악한 의료 상황도 문제지만 이런 이례적인 조치는 코로나를 구실로 수령 지배 체제를 더 강화하고 주민들의 사상과 시장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강 관계자들, 그다음에 외교 관계자들,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측근에 있는 관계자들은 이미 백신을 다 맞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필요한 백신을 이제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건 자기네들만 안전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 주간 화물 열차가 지난 1월 운행을 재개해 교역 규모가 석 달째 약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경 봉쇄 장기화로 시장 물가가 오르고 주민들의 삶은 더 악화하는데 뚜렷한 개선 조치가 없다는 비판도 계속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도 지금 핵능력 고도화로 자원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살림집보다 더 급한 부분이 더 훨씬 많거든요. 김 위원장의 치적 사업으로 군사 분야와 건설 분야 쪽으로 또 자원이 왜곡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 경제의 교란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게 언제까지 이 파면상의 평온이라도 유지될지는 사실 의문인 상황입니다.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은 이런 장기적인 북한 봉쇄 정책이 오히려 체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016년부터 해서 근 10년 가까이 조금만 지나면 10년 가까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혁명 사상 고취하고 이런 걸로 이제 무마를 하고 있지만 이게 분명코 북한의 그 체제 위기로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북한 지도부의 이제 큰 이제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민은 이달 초 VOA에 북한을 정상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주민들은 한두 끼로도 버틸 수 있는 내구력이 있고 주민들의 민생에 크게 개의치 않는 김씨 일가는 이런 상황을 기만적으로 악용해 오롯이 체제 유지를 위한 무기 개발 등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과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단 2곳뿐인데 북한 지도부는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마저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이 약 일주일 만에 한국 업체가 소유한 금강산 골프장 숙박단지에 대한 철거를 마무리한 것으로 위성사진 분석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금강 호텔도 해체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추정돼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머지않아 해체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강산 골프장의 숙박단지를 촬영한 17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중심부 건물과 그 옆, 뒤쪽으로 자리했던 8개의 건물이 모두 해체돼 바닥에 일부 흔적만을 남긴 상태입니다. 앞서 BOA는 이곳을 촬영한 9일과 10일, 11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9일까지 온전했던 숙박단지 건물이 10일 중심부 건물부터 해체되기 시작해 11일엔 건물 2개 동이 사라지고 나머지 6개 동도 해체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공개된 위성사진을 통해 철거되지 않은 나머지 건물들도 사실상 해체가 완료된 게 확인된 겁니다. 건물이 온전했던 시점을 기준으론 8일, 건물에 대한 본격적인 해체를 기준으론 7일 만에 해체 작업을 끝낸 겁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이례적으로 빠른 해체 속도에 주목했습니다. Well, there's no question that whatever was there in terms of those buildings were basically demolished within 8 days. I don't know how they did it so fast. Maybe ran a bulldozer through them. 금강산 골프장은 한국의 리조트 기업인 아난티가 현대아산으로부터 임대한 대지에 세운 시설로 지난 2008년 개장했지만 불과 2달여 만에 한국인 관광객 박광자 씨 피격 사건이 발생해 사실상 운영이 중단돼 왔습니다. 아난티 측은 금강산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면서 골프장 18개 홀과 리조트 96실 등 해당 시설의 자산 한화로 507억 원을 손상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권이 철거를 진행해온 해금강 호텔도 계속 해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해금강 호텔의 윗부분이 상당 부분 사라진 듯 내부를 드러내고 있었고 건물 앞 공터에는 건축 폐기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고화질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해금강 호텔은 1층에서 3층 정도의 높이만을 남긴 채 윗부분이 모두 사라져 있었으며 건물 앞면에도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골프장 숙박단지와 마찬가지로 해금강 호텔도 조만간 해체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경비를 투입한 멀쩡한 건물들을 일방적으로 계속 폭파하고 해체하는 북한 지도부의 행태에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지만 북한 정권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약 2년 5개월 후인 지난달 6일부터 해금강 호텔의 철거 정황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이 열병식 훈련을 계속하는 모습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돼 북한이 오는 25일 북한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B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의 18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주민들이 김일성 광장 서쪽 지대에서 광장의 남쪽과 북쪽을 긴 줄 모양으로 연결한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이들이 만든 줄은 총 2개 길이로 각각 약 160m 혹은 12m에 달했고 2개의 줄 가운데 서쪽에 위치한 무리 옆에는 전날인 17일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작은 구조물도 확인됐으며 주민들이 연출한 카드 섹션 문구도 희미하게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개최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평양 미림 비행장 인근 훈련장에서도 병력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17일과 18일자 위성사진에는 여전히 차량과 대규모 병력 대열로 보이는 점 형태의 사각형 여러 개가 훈련장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군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북한이 병력 10,000명가량을 동원한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대 2만 명 이상의 병력이 열병식에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